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샘 여직원 성추문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병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가구업계 1위 한샘에서 이런 성추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피해가 발생을 한 데다가 사건을 풀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혹이 지금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한샘 여직원 성추문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처리 과정에 회사 측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력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 한샘 여직원이라는 네티즌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게 발단입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이 여직원은 지난해 12월 신입사원 회식 때 그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 남성에게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가 성폭행을 했고 또 4월에는 인사팀장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운데 사건이죠. 지난 1월 발생했으나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지난 3월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게시판에는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네티즌이 억측들로 인해 사건이 키워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진실게임으로 번졌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이 회사가 사건을 축소했다고 강요했고 또 주장한 반면에 회사는 사건을 은폐, 축소,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샘 대표가 사과를 했고 그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불매운동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 YTN의 취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들끓고 있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한샘이 기업 문화실을 신설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비난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 기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뭔가요? 네, 그 직장 내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 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시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실태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샘 사태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샘의 성범죄 사건은 지난 3일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는데요. YTN도 곧바로 사실 확인에 착수했고 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단은 한샘의 한 여직원이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23일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회식을 하는데 화장실에서 동기 남성이 몰래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이미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지난 4월에는 인사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인사팀장은 해고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성폭행 부분인데요. 두 번째 사안에서 피해 여성은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고 교육 담당자는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교육 담당자는 여성의 고소치하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내부에서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은 고소치하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입니다. 여성 측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들을 모아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진실 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게 만든 건 그 사내 성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측이 제대로 대처했는지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입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수사는 물론 한샘을 질타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무려 2만 명 이상이 청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YTN은 지난 3일 이후 곧바로 기사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확인 리포트를 포함해 한샘의 반응과 회사 대처의 문제점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특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계약 취소가 잇따른다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변호인을 통해 재수사 의지도 확인해 진실 규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고용부는 한샘에 대해 수시 근로 감독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보도했습니다. 한샘에 이어 현대카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돼서 현재는 다른 기업의 성범죄 사례들도 취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이 사내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왜 끊이지 않는지를 심층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고 회사 측에서는 이미지 실추만을 생각해 이를 덮으려는 태도가 오히려 사내 성범죄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YTN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취재 보도하고 개선책도 반드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같은 사내 성범죄 사건이 비단 한샘만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샘에 이어서 현대카드 또 얘기를 안 해주셨지만 시티은행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원님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이번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네.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경찰의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부 네티즌이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신상 정보 유포를 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신상 정보 유포는 진위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 노출 등 또 다른 피해를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샘 여직원 성추행 추문 기사가 보도되는 시점에서 한샘의 11월 감사대전 할인 홍보 기사가 넘쳐나 사건 기사를 밀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과 또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한샘 피해자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계기가 자신이 꽃뱀이라는 누명을 쓰면서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현실이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김 기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관계자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정보 유포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고 직원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이 부분도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직장인 1,150명 가운데 45%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2명 가운데 1명꼴인 52%, 남성은 38%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통계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2년 34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540여 건으로 증가했는데요. 올해 8월 기준으로 벌써 370건에 달했습니다. 고용부 통계도 마찬가지로 매년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남성 중심 조직 문화가 성인권 관련 감수성을 흡수하지 못해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위축되는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가족부도 3년에 한 번씩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년 전 결과를 보면 응답한 사람 가운데 80% 가까이가 참고 넘어갔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약자인 여성이나 부하 직원이 불이익을 제기했을 때 해고 같은 2차 같은 피해를 당할까 우려해서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형식상 존재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회사 안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성폭행이 발생하면 개인 사이 애정 문제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 역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빠르고 구체적인 법률적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고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가해자나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일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한샘이 모쪼록 이번에 업계 1위라는 그 명성에 걸맞는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한샘 여직원 성추문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병용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녹색의 꿈과 이슈 오늘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감기 예방의 가장 기본이 위생관리라고 합니다. 최근 신종 질병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녹색의 꿈에서는 이러한 살균 시대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균들에 대해 담았습니다. 녹색의 꿈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 균들과 조화로운 공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수원에 사는 한 주부를 찾았는데요. 그는 외출 후에 꼼꼼히 손을 닦고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가끔은 구강 청결제를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도입부의 주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쉽게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은 만여 종이며 개수로 따지면 1조 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몸에는 유익한 균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화학물질이나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나쁜 균들이 더 많아지고 유익한 균들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프로그램에서는 흥미로운 가설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위생가설이었는데요. 이 가설에 따르면 인간은 다양한 미생물과 접촉해야 건강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오히려 면역체계를 약하게 만들어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제품들을 이용해 살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악성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제거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균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위생관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 현황을 살펴보면 유익균은 85%, 유해균은 15%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유익균은 우리 몸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먼저 나쁜 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방어기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유익균들이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면역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되면 낯선 공격에 감인 반응을 하게 되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어린이집에서 숲속 체험에 나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이들은 땅을 파고 나무를 헤치며 다양한 균들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흙과 함께 노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도심 속 놀이터에서는 쉽게 흙을 보기 힘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아토피 특성화 학교를 찾았는데요. 이 초등학교에서는 텃밭 가꾸기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텃밭 가꾸기 수업을 통해서 아토피 증세가 있는 아이들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학교의 교실은 편백나무 등으로 꾸며졌고 학교 밖은 숲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 이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샤워 시설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적당한 야외 활동과 청결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모습을 통해 아토피와 천식과 같은 질병들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유익균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전반부에서는 우리 건강과
유익균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한두 명의 전문가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등장했더라면 더욱 내용에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유익균에 좋은 발효식품인 장류를 생산하는 모습과 발효 과정에서의 균의 역할을 소개했는데요. 이를 위해 제작진은 장을 생산하는 공장과 발효 전문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장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미생물들을 분리해 우리 몸에 좋은 효소를 생산해내는 모습은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소개하는 이 과정에서의 프로그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다소 지루함을 주었습니다. 또한 공장과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을 너무 상세히 보여주어 자칫 홍보로 느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녹색의 꿈에서는 우리 건강을 위해 해왔던 행동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녹색의 꿈이 우리 일상 속에서 자칫 당연하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재조명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창원 터널에서 한 화물차가 가공류를 싣고 가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폭발을 일으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화물차 운전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물차 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YTN에서는 잦은 졸음운전 사고에도 여전히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 휴게소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영상에서는 중앙선을 넘은 화물차가 반대편으로 달려오는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운전자가 졸다가 일으킨 사고였는데요. 화물차는 차량 자체가 크다 보니 졸음운전에 따른 치사율도 승용차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픽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화물차 사고의 심각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 기업과 함께 추진한 사업이 화물차 휴게소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화물차 휴게소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전국의 화물차 휴게소는 모두 27곳으로 수용 가능한 차량은 3,800여 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 규모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3년 전 발표한 화물차 휴게소를 13곳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게소 13곳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곳은 3곳에 불과했고 7곳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화물차 휴게소가 혐오시설로 인식돼 주민 반발이 커지자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예상 집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화물차 사고는 운전자는 물론 애꿎은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는 그 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화물차 휴게소의 현 상황을 짚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화물차 휴게소 마련과 더불어 화물차 운송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YTN에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도가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속보 자막의 오타나 자료 화면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을 속보 자막으로 신속하게 전달했지만 들깨를 들거로 잘못 표기하는 실수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결산하는 대담에서 트럼프와 잘 풀려가는 한국,
꼬여가는 일본. 트럼프 만찬에 독도새우 오르자 일 부들부들.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한 일본. 한국의 화풀이 등 감정이 들어간 듯한 자막은 중요한 외교관계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결과가 되었고 주관적인 표현으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기업 내 성추문과 관련한 기사에서 현대차의 사내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는데 내용 자막과 다른 기아차 로고가 화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국내 언론의 외국 언론 기사 인용 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소설가 한강 씨는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친다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우리 국민들은 전쟁의 위협에 대해 평온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바로 휴전선 넘어 핵실험을 하고 있는 북한이 두렵고 갈수록 악화되는 말의 전쟁이 실제로 전쟁이 될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문제와 국제적 긴장 고조에 대해 일반 국민의 정서를 외국에 잘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도 중요하고 더불어 일반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불안감 역시 실제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신 보도에서 필요 이상으로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크다라는 식의 보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자들의 단순한 번역 오류도 있고 일부 언론사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이념의 지향점에 따른 의도적 부풀리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령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지안 통과 직후 석유 수출 제한으로 북한의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 넣기 위해 줄이 길게 늘어졌다, 안 됐네 정도로 해석해야 하는 트위터 문구를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가스관이 북한으로 형성 중이어서 유감이다라고 보도하여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불일치 상태에 있으며 미국이 독자적으로 무력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한반도가 긴장 상태, 최악의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국민들에게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유사한 보도 형태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보원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았고 하지만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잘 추진돼서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언론은 최근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보도로 해외 외신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을 인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못 믿을 친구이며 미국의 북한 전략과 갈등이 있고 중국에게 잘 보이려 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확고함과 상호 이익을 모색하고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성이 제시되었지만 외신의 사설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다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못 믿겠다라고 번역한 unreliable은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을 모두 고려한 외교활동을 벌이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의지할 수는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신에서 나오는 사설이나 의견 기사에서 나오는 말을 단어만 그대로 사전적으로 번역해서 기사로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북핵 관련 해외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할 때는 해당 매체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고 문맥을 생각하고 기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종의 의역을 해서 보도해야 합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과장된 위협은 느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정상회담 보도에서 해외 유력 매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불안정한 친구나 중국에 잘 보이려 한다 또는 일본 수상에게 미국에 충실한 조수라거나 전략적 노예 관계라고 보도하는 점은 유감스러운 점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